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포님이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정작 카포님은 나가셨네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공감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포님이 굉장히 뭔가 좀 공감하기 힘든 주제를 가지고, 약간 어그로 끌듯이 그렇게 가져와요. 이것도 좀 그런 내용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값을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남자분들 대형차 운전직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차 중에서도 버스보다는 화물차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버스는 안정적인 반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안정할 뿐더러 자칫 사고 한 방에 빚더미에 걸터앉기 좋은 조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물차 중에서도 윈바디나 컨테이너가 젊은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데요. 왜 버스보다는 화물차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잘 되고 선호도가 높을까요? 일단 선호도가 높다는 말 자체가 사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선호도가 높을 리가 없을 텐데. 버스보다 화물차를 선호한다. 난 이 말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이분 좀 약간 공감이 안 될 만한 주제를 많이 가져오시거든. 그래서 이분 썰 몇 번 보신 분도 아시겠죠? 제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고개를 까딱하는, 아닌데? 이런 성향을 가진 것도 많이 가져. 그래서 이분은 좀 색안경 끼고 봐야 돼요. 보통은 제가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데 이분은 색안경 끼고 봐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 원사이드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버스보다 화물차를 선호한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 잠깐만. 네. 누가 이런 얘기하죠? 누가? 버스보다는 화물차를 선호한다. 반대 아닌가? 화물차보다는 버스를 선호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같은 화물차하고 버스를 둘 다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여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130명 넘게 있죠? 여러분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운전직을 한다고 봤을 때, 운전으로 먹고 산다고 봤을 때, 버스를 가겠습니까? 화물차를 가겠습니까? 저부터 얘기하죠, 버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시내버스, 중공영제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구, 인천, 부산, 그리고 뭐, 울산, 서울. 여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답. 뭐 화물차를 얘기해도 되고 버스를 얘기해도 됩니다. 화물차. 근데 화물차는 왜? 그러니까 화물차는 왜 그런지 물어볼게요. 일단 화물차 두 분 계신데 물어볼게요. 왜 화물차인지. 그러니까 택배인도 물어볼게요. 택배 기사라고요. 택배 기사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택배 기사하고 화물차 기사도 다릅니다. 택배 기사와 화물차 기사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화물차 유튜버 분들 많거든요. 화물차 인터뷰나 화물차 이제 일하신 분들 중에 유튜버도 많은데 화물 접으신 분도 많아요.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화물을 접거나 아니면 이제 화물 계속 하는데 영상을 제가 몇 번 보는데 주변에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분들 다 고인물이란 말이야. 초짜 화물차가 아니라 화물 쪽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말 자체를 선호한다는 말을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버스가 낫거든요. 물론 화물차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 뛰어드는 분들은요. 지금 뛰어드는 분들은 힘들어요. 화물 일이. 여러분 일종 대형 학원 가잖아요. 그럼 화물차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버스 운전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버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버스를 왜 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일단 버스하고 화물차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이에요. 버스는 안정적입니다. 버스는 버스 운전 기술만 있고 사경력 없으면 특히
중고용제 들어가면 솔직히 공무원 부럽지 않습니다. 워라밸도 됩니다. 뭐 운전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정년도 보장이 돼요. 버스기사 인력난이 심한 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좀 심하고요. 광역시는 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쪽하고 서울이나 이런 광역시 쪽하고 굉장히 이 워라밸이나 근무 여건이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자리가 없어요. 광역시나 대구, 부산 이런 데는 자리가 없어요. 못 들어가. 서울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광역시는 대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공영제고 노조도 빵빵하고 그리고 급여도 나쁘지 않고 근무한 여건도 좋아요. 근데 경기도가 좀 많이 이상해.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 쪽이. 일단 뭐 화물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화물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 나는 화물차를 좀 선호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자 화물업계가 일단 불경기예요. 굉장한 불경기입니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하실 때 일이 없다 그래.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화물차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화물차 오래 하신 분들 만약 누가 이제 지인 중에 화물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돈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초기 자본이 없으면. 초기 돈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이게 차가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대부분 빚으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하우스푸어나 이 자동차 화물차 푸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한 90%의 화물차 들어온 사람들이 자본금 없이 시작을 해요. 자본금 없이 시작합니다. 근데 뭐 택배기사도 자본금 없이 시작을 해도 택배 수익이 좋으니까 메꿀 수가 있잖아요. 뭐 지입차 캐봐야 뭐 3천만 원 사잖아요. 근데 화물차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화물차 여러분 정말 비쌉니다. 화물차 초기 자본이 2억은 넘게 듭니다. 2억은 넘게 들어요. 여러분 국산차 있죠. 국산 윈바디 같은 거 4.5톤. 뭐 현대 액시언트 이런 거 있죠. 한 1억 6천만 원 해요. 거기 냉장에 달아보니 돈 더 오르고. 차 그냥 깡통차. 1억 5천만 원 한다니까. 외제차를 사면 2억 넘어요. 4.5톤 축차라고 왜 앞에 바퀴 2개, 뒤에 바퀴 그리고 위아래 하는 거 있잖아요. 축바퀴 2개, 6개 달린 거. 그거 외제차로 사면 뭐 볼보나 이제 뭐 스카니아 그런 데 사면 이제 2억이 넘고 그리고 번호판도 있어야 돼요. 번호판이 한 5천만 원 해요. 사면 5천만 원 한다니까. 그러면 초기 잡으면 2억이 그냥 넘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25톤짜리 가잖아. 그럼 3억 가까이 게 3억. 근데 화물차에 발을 들이는 사람 중에 그만한 돈이 있겠냐고. 돈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빈털터리 시작한 빈털터리. 빈털터리니까 당연히 빚 내고 시작하는 빚. 빚 엄청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해봐. 지금 고금리 아닙니까? 화물차는 뭐 금리 안 높습니까? 화물차도 금리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번호판도 자기 번호판은 없으니까 번호판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 번호판 장사하신 분도 있거든요. 번호판 여러 개 사가지고 번호판 임대해가지고 임대 받아가지고 그 임대에 이제 월 얼마씩 내요. 수조가 장난 아니야 그게. 25만 원인가? 차마다 틀린데 아무튼 그만큼 내요. 그래서 굉장히 채무를 엄청나게 많이 지고 시작을 해. 그리고 화물업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경기인 것도 있고 화물업계도 있잖아요. 이 지입 사기가 많아요. 지입 사기도 많고 일하다가 만약에 힘들어서 그만두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커요, 여러분. 이게 뭐 버스야 힘들고 그만두면 뭐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 내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딴 일 하면 되지. 근데 화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특히 지입사기 가장 심한 데가 화물이에요. 지입사기 끝판왕이 화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물 이 일이라는 게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정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루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검색을 해 들어오면 이런 지입 사이가 있어요. 뭐, 화물 일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쪽에 오시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500 이상 찍을, 순이익으로 500 이상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 사람들 잘 모르는 그쪽으로 다 간다니. 그게 지입 사기예요. 지입 사기가 뭐냐 하면,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차는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 차 계약하시고, 우리 차를 몰아가지고, 예, 계약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이 화물 일이라는 게 단점이 그런 거예요. 지인이 없으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물 일도 들어올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하고 좀 화물 쪽이 일 오래 하신 분 있잖아요. 뭐 아버지나 뭐 삼촌 이런 분들이 통해서 들어오는 건 달라 이게. 차라리 통해서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맨몸을 부리친다면 맨몸을 부리치면 이런 지입사기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화물 일하는 게 뭐 회사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루트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인터넷 검색 같은 걸로 이제 뭐 밴드 같은 통해서 오는데 다 이런 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입사기 같은 걸로. 아직도 화물은 지입사기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화물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이 없으면 사실상 거의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인 알고 모르고 정말 큽니다, 화물은. 정말 커요, 화물은. 화물 쪽에 일하는 사람 있죠. 몸담으신 분들. 그런 분들 루트 통해서 뭐 차 같은 거 구입하고 일 알아보고 해야 돼. 대부분은 사람이 급하거든. 보통 화물 쪽 일하는 사람 치고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없어. 대부분 화물업계 일하는 사람들도 약간 사지에 내몰린 사람들, 뭐 빚졌다거나 뭐 하다가 잘 안 된다거나 취업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쪽에 많이 와요. 근데 인맥을 이제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입사기 통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뭐 일거리 많다고 들어온 데는요, 일을 많이 주려고 화물차 기사를 뽑으려고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차를 팔려고 올리는 거야. 차를 팔려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차를 파는 거예요. 화물차를 파는 거. 화물차를 팔아서 차를 비싸게 주고 사게 한 다음에 일을 주는데 똥콜이라고 하죠. 근무지가 어려운데. 차를 팔게 하고 일을 줘요. 일을 주는데 똥콜이라는 것만 줍니다. 똥콜이 뭐냐면 단가는 약한데 정말 힘들고 코스도 안 좋고 짐도 그지 같은 거. 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짐을 막 싣지 않아요. 과적이 된다거나 짐이 고정이 안 된다거나 뭔가 이제 아우가 안 맞으면 안 실어요. 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짐을 실어도 되는 짐과 안 실어도 되는 짐을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알아요. 이 공장에 가면 짐 안 좋다. 저 공장에 가면 그래 짐이 또 딱딱 맞게 들어온다. 이런 것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유도리가 있잖아. 정보가 있잖아. 근데 일반 처음 들어오는 사람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맞잖아요. 그 가부룩한 가는데 막 짐이 엉성하고 막 아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심을 막 엉터리가 실어. 그런 문제가 뭐냐면 차가 빨리 상하고 사고 날 가능성도 커요. 이 짐 실을 때도 있잖아요. 같은 톤을 실어도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고정도 모르고. 그런 짐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차도 많이 상하고 고장도 많이 나고, 짐 안 좋은 거 실으면 차 고장 많이 나거든요. 화물차가. 그리고 사고 날 위험도 있어요. 짐이 쏠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있잖아요. 막 일을 하다가 못하고 그만두잖아. 그만두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대출 받았잖아요. 차 사면 대출 다 받았잖아. 그럼 차 이거 팔잖아. 그거 얼마 안 돼, 여러분. 이 화물차도 감가상각이 엄청 심하거든요. 한 1억 5천만 주고 사가지고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팔아버리니까 그건 나 빚만 생기는 거예요. 돈 벌려 왔는데. 그래서 저는 화물 일을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식적인 아는 루트가 아니면 하면 안 돼. 그리고 잠깐 할 거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돈 없으면 하면 안 돼. 돈 없으면. 내가 자문금, 번호판 살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그런 화물 쪽이 오래 하신 뭐 아버지가 화물 일을 한다거나 삼촌이 화물 일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쪽에 어떤 일이 있다거나, 예. 그리고 이쪽이 한번 계속 쭉 발 담글 거거나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만둬버리면 이거 뭐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백수가 낫지.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윈바디 컨테이너가 재무사한 선호가 높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화물차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얘기 들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 너 이거 왜 하냐. 노가다나 뛰어라. 경기도 어렵고 일감도 없는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분들이 자기 이제 업장 지키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 화물 쪽이 경기가 안 좋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화물도 서는 건데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봐도 경제가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으면 화물 업계에서도 이게 바로 영향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지금 수익이 안 좋잖아. 뭐 제조업도 잘 안 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건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 안 보내다는 거예요. 그럼 화물차를 실어가지고 이제 뭐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항만에 간다거나 윈발이 실어가지고 옮기는 건데 그럴 일이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10번 가고 7번 가고 1번 가고 5번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화물 단가가 약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화물의 운임은 안 올라가요, 이게. 운임료는. 그리고 기름값도 비싸고 요소수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화물은요, 정말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돼. 이 버스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화물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차로 안 하면 수입이 많이 안 남아요, 이게.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분들 지금도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은요, 어떤 분이냐면, 알짜배기 거래처 알고 있는, 근데 그런 데는 이미 고인물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UBD 들어가서 그런 알짜배기, 그런 거래처를 잡기 힘들어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물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그 콜받이라고 하죠. 콜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페인이야, 페인. 잠 몇 시간 자고. 자기 시간 없고. 이 하부일이라는 게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운전 얼마나 피곤한데, 이게. 그 운전도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차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야 그렇게 하지.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운임료 때문에 이제 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화물 업계 선호도가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호도 높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물 일을 하셨던 분도 적고 있는데 무슨 선호도가 높다는 거야. 단지 그런 거죠. 뭐냐면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뭐 이쪽 일을 하는 사람 있겠지.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난 선호도가 높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일을 하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도 사실 힘들어요. 버스도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는 힘들죠. 왜냐하면 버스를 가더라도 지금 자리가 나는데 경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경기도 가야 되는데 경기도는 근무 여건이 너무나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번에 저기 중공영제 이제 광역시 버스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버스가 나은 것 같아요. 화물업계보다. 아니 본인이 적어놔도 말이 안 맞지 않나? 카푸님 제발 읽어보기 전에 본인이 문맥이 맞는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화물차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거 출처가 어떻게 된다 궁금해. 버스는 안전적이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 수지 불안정할 뿐더러 자칫 사고 한 방에 빗더리에 걸터하기 좋은 조건인데 왜 선호를 할까? 아니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인데 이걸 선언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선언한다는 건 뭔가 좋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잖아.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보단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은데 왜 선언을 할까?
뭔가 이유를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적어놓고도. 아니,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서준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버스 그 화물차분들.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 그런 거야. 보통 화물차 뭐 한 달 매출 뭐 1,400, 1,500 찍으면 아, 그러면 돈 많이 번다 생각하는데 정말 무식한 그런 거야. 매출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 보고 판단해. 순이익. 아직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출만 보고 아, 매출 한 1,000만 원 넘으면 야, 돈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야. 보통 화물차 일이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화물차 일이 최저시급보다 못해요. 왠지 아세요? 보통 화물차 있잖아요. 월 매출 막 1,400, 1,500 찍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가야 돼. 핸들만 13시간, 14시간 잡아야 돼요. 운전만. 하루 왼쪽 운전해야 돼. 1,400, 1,500 찍었다는 거 오더를 한 4, 50개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컴플레인 때립니다. 왜 안 때립니까? 컴플레인 때려요. 그러니까 승객 때도 컴플레인 하지만 화물도 컴플레인 때립니다. 왜냐하면 짐 싫다가 만약에 뭐 짐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거 뭐라 하는 경우도 차도 바로 이렇게 짐 실었다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화물차 기사들하고. 그 하차지에 있는 사람하고. 물론 이 버스 기사들 승객들한테 더 많이 시달리겠지. 화물은 이제 화물을 싣는 거고 화물차는 이제 버스는 승객을 태우는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 입장이 다르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화물 운임료는 그대로인데 이제 자동차 이제 가격이나 기름값, 요소수, 보험료 이런 거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오래 하신 분들도. 그래서 다 떼고 나면 그냥 월급쟁이 수준, 월급쟁이 수준. 주야 밤낮 대중 없이 운전하고 나서 그 정도 돈 받는 거예요. 화물로 제대로 돈을 벌려면 있잖아요. 화물차를 내가 사가지고 내 차로 돈을 벌어야 돼. 그 할부금 없이. 내 번호판 달고. 그래야 돈이 되지. 화물차 저 뭐야. 차값 할부금은 다 나가고. 번호판 저 임대료 다 나가고. 하면 돈 안 돼요, 이게. 거기도 금리가 다 붙는 건데. 그래서 죄송한데 카푸어님. 둘 다 힘든데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선호를 하는 건지 확실하게 뭔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 이분 또 카푸어님 본인 성향 나오네 또 본인 성향. 좀 하물었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빡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잖아. 경제가 잘 들어가고 이제 매출이 잘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해야 화물도 같이 성장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수출 같은 것도 좀 별로 원활하지 않고 제조업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럼 화물 일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데 선호하고 많이 들어온다. 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선호한다. 좋아한다. 죄송한데 좀 공감대가 있을 만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프어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